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진 면천읍성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천읍성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소개합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의식을 되찾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 우강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국 종합처리장이 조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처리장은 약 2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하루 백미 120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진 면천읍성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대나무 숲부터 시원한 콩국수까지 이맘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한범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면천읍성역 작은 공원과 이어진 숲길. 안으로 들어가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이곳의 이름은 대숲 바람길입니다. 이름대로 걷다 보면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요. 이때 나무끼리 부딪혀 나는 소리에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대숲바람길은 원래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만든 이들은 주민들. 4년 전부터 이곳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도시에서 관광 오신 분들은 의외로 대숲길을 어딨냐고 많이 찾더라고요. 시원한 대숲 바람을 느끼실 수 있어서 여름에도 한참 많이 찾는. 걷다가 허기진 배를 채워줄 먹거리도 있습니다. 읍성 바로 앞에 늘어선 콩국수 가게는 요즘이 대목. 여름 대표 음식인 만큼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손님이 몰립니다. 진한 콩국물에 아삭한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됩니다. 면천하면 콩국수, 여름의 별미 콩국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면천은 국물이 진하고 고소함이 더한. 당진시는 면천읍성 관광 명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주요 문화재인 동쪽 성벽과 관아 등을 복원할 계획, 또 복고에 새로움을 더한 이른바 뉴트로 열풍에 발맞춰 문화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옥마을도 조성합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한옥 숙박시설 조성, 근대 가옥 활용, 문화재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면천읍성이 당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면천읍성. 다양한 매력을 뽐내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 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인데요. 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산시 음안면의 한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최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우강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국 종합처리장이 조성됐습니다. 당진시는 7일 제2통합 미국 종합처리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처리장은 약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조시설 10개와 저장시설 12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20톤의 백미를 가공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당진시는 처리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30억 원을 투입했으며 시설 운영은 당진시 농협쌀 공동조합 법인이 맡게 됩니다. 홍성군 치매안심센터가 6월부터 지역 자원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홍성군 보건소 한명희 치매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 치매 안심센터 치매 지원팀장 한명희입니다. 예, 먼저 자원 연계 치유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원 연계 치유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접촉 및 인지 자극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자원 연계 프로그램에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센터, 지역 농장인 오서산 상담마을과 갈산특위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까? 네, 치매 어르신들은 매주 수요일 도농교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광천 오소산 상담마을과 갈산 전통 옹기를 만드는 갈산토기로 이동해 공예, 원예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내 활동이 답답했는데 밖에 돌아다니니 나들이 같고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실까요? 네, 하반기에는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한명희 팀장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지역 소멸을 막아라 시간입니다. 자, 이달 6월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기도 양평의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좀 특이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했고요. 고령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연령층 모두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정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모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충남도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까지 2045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계획은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충남도는 오는 7월까지 계획안의 추진 과제를 보완하고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을 방침입니다.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과 탄소 중립 실천 릴레이 대회 포럼 등을 열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종이 문서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중요 종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종이 기록물을 전자화해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데요. 충남도는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2008년 이전 종이 기록물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행정문서 약 6천 건을 전산화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시설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가축 분뇨의 하천 유입으로 녹조 등 수질로암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방과 악취 개선을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축 분뇨 살포와 유출 여부, 처리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입니다.